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조선이란 나라는 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어.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만 만들어 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실용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PD님이 뭔가를 발명했어요. 이제 뭐를 발명했다라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면 PD님 뭐 발명해 보실래요? 네, 뭐 발명해 보실래요? 무선으로 카메라 찍는 거예요. 아, 무선으로 카메라 찍는 거. 우리 PD님은,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선생님이랑 이렇게 강의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진 않습니다. 즐거워하진 않는데, 뒤질래? 네, 방금까지 있었던 얘기들 다 없는 얘기예요. 우리 PD님은, 네, 선생님을 계속 찍고 싶어 해요. 네, 무선으로 이렇게 찍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아까 방금 우리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선으로 찍고 이런 거 되게 실용적이지 못하지. 아주 필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달했냐면 굉장히 실용적으로 발달했다. 실용적인 과학기술이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이 결국 누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냐면 백성들의 편리한 생활과 관련이 있어. 즉 다시 얘기하면은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을 발달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이 농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과학기술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천문학과 그 다음에 네, 역법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되는데 천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역법이라는 건 뭐냐면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는 역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천문학과 역법은 무엇과 다 관련이 있냐면 농업 발달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너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태양이 또는 이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대표적으로 별자리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천문학이야.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별자리 같은 거 왜 연구할까? 별자리에 따라서 뭐가 바뀌니? 계절이 바뀌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절을 연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역법이라는 것도 뭐를 연구하는 거야? 계절을 연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달력이니까.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계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데 농사 짓는 방법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농업하고 관련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왕권 강화하고도 굉장히 관련 있는 거야. 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문학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연구야? 하늘에 대한 연구. 즉 바로 누구야? 왕에 대한 연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 관련이 있다. 천문학과 역법은 농업 발달, 왕권 강화 관련이 있다. 요거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천상 열차 분야지도라는 것이 나와요. 천상 열차 분야지도. 그죠? 자, 우리 친구들, 네, 이제 지도에, 직자만 들어도 우리 친구들은, 으악! 막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지금 막 이름들이 너무 기니까. 그치? 자, 어쨌든, 천상 열차 분야지도, 네, 이게 나온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이거는 뭐를 쫓아한 거냐면, 고구려에 천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이미 하늘을 지도처럼 그려놨단 말이야. 그게 바로 고구려의 천문도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천상열차 분야지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왕권이 강했다는 것을 표시한다. 맞아 틀려? 맞아. 그치? 선생님 왕권 강화와 천문학은 다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혼천의와 그 다음에 간의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혼천의와 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이라는 것이 바로 뭐니?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늘이지. 그러니까 하늘을 측정하는 기구인 거야. 그러니까 별자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를 마치 약간 지구본처럼 생겼는데 이걸 통해서 각도를 재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체, 하늘이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별자리의 움직임 같은 거를 관측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혼천이 간이 이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갈 것이 바로 뭐냐면 자경루라는 것이 나온다. 자, 여러분들 자경루는 바로 뭘까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거는 물시계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일단 자경루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시계가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자동 물시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림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알림 기능. 거기에 보면 종이 있어. 물시계인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시계가 아니라 굉장히 거대해요. 이 시계 하나가.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시계를 움직일 수 없어. 그 다음에 이 시계가 뭘 가지고 있냐면 약간 종 같은 걸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 종을 뚱뚱 이렇게 쳐가지고 지가 스스로 쳐가지고 얘가 알려줘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 물시계
사람들에게 알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앙부일구예요. 앙부일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앙부일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해시계다. 그런데 이 앙부일구 할 때 앙부일구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솥단지란 뜻이야. 왜냐면 이게 마치 이렇게 솥단지처럼 약간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손모양 이렇게 나와요. 손모양. 손모양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는 앙부일구구나.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앙부일구, 그쵸? 피디님 조금 귀엽게 시작. 앙부일구.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앙부일구, 네, 무조건 뭐다? 네, 손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네,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애가 있는데, 얘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얘들아, 칠정산이라는 게 있어. 이 칠정산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뒤에 산이 붙어 있으면 이건 뭐냐면 달력이야. 왜냐면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서 적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달력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원래 칠정산은 어디를 중심으로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아라비아의 역법이 있었어.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역법이 있었냐면 중국의 역법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야. 알았어? 다시 한번. 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중국의 역법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아라비아 사람들, 너희들 아라비아 숫자 알잖아. 1, 2, 3, 4, 5, 6, 7, 8, 90. 그치?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 개념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학을 잘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벌써 역법, 달력이 얘네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라비아와 중국의 그 역법을 바탕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나 이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느냐? 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역법 자체는 아라비아나 중국 스타일로 한 거야. 그러나 기준을 누구로 잡았다는 거야? 한양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우리만의 독특한 달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 이틀, 서희, 너희 이렇게 숫자를 셌기 때문에.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칠정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이때 당시에 자, 농업 관련 그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인지의라는 게 있어. 자, 인지의라는 건 뭐냐면 보면 알겠지만 지가 땅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의 넓이를 재는 기구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하고 관련이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추구기가 있어. 너희들 추구기 같은 경우는 비의 양을 갖다가 재는 거죠. 그러니까 비의 양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농사하고 관련이 있지. 자, 그런데 이때 시험 문제 1타로 나오는 게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농사직설이야. 자, 이 농사직설은 책인데 이거 누구 때 만들어졌냐면 세종 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식의 자, 뭐다? 농법을 정리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농사책들이 많았어. 근데 대부분은 중국에서 넘어온 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국 땅하고 우리 땅하고 같니 아니면 다르니? 당연한 거지만 짱깨네 땅하고 우리나라 땅하고 같지가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걔네 나라에서는 이게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나. 그러니까 걔네 나라 스타일로 농사를 지어.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농사 지었을 때 이것이 맞질 않는 거야. 아다리가 안 맞아요. 그쵸? 아다리. 아다리 알아요? 아다리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스타일로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농사직설이야. 그래서 농사직설은 우리나라식의 농법정이다. 벌써 우리나라식의 그 독특한 것을 두 개 배웠어. 일단 첫 번째 뭐야? 칠정산이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농사직설까지. 한 가지 더 배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네 묶어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생님과 함께 이제 알아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의학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자. 자, 의학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방유치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의방유치는 일종의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 집마다 그 의학 백과사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에는 집마다 의학 백과사전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찢어졌을 때 어떻게 해라 그런 게 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의학백과사전. 그게 바로 의방유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얘가 바로 뭐냐 향약 집성방
이라는 책이 있어. 알았지? 그런데 이 향약을 갖다 보니까 약재에 대한 거예요. 약재. 어? 근데 약재인데 향이 뭐야? 고향향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나는 뭐로 약재를 표시한 책이 바로 뭐냐면 향약집선방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의학계통의 책이 많았느냐?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 다 어디서 온 걸까? 중국에서 온 거야. 지금 난리 났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산 없으면 지금 난리 나. 그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이 당장 아파.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대로 약재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약재가 중국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선 초기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를 어떻게 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뭐냐면 향약 집선방이야. 그래서 향약 집선방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로 만든 것이다. 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스타일로 한 게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칠정산, 두 번째 농사직설, 세 번째 향약 집선방까지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여기로 와가지고 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냐면,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당시에 활자가 굉장히 발전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무슨 활자? 금속 활자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 그래가지고 금속 활자 만든 게 개미자하고, 그 다음에 개미자. 네, 개미자. 개미자 왠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개미자. 네, 개미자. 지금, 네, 개미자. 네, 개미자. 네, 개미자. 네, 굉장히 지금 상태 안 좋죠? 피디님 이 그림을 통해서 느끼는 게 어떤 게 느껴져요? 네. 개미가 세 번자요. 아, 개미가 세 번자요? 네.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네, 이 표시를 세 개를 그렸더니, 개미가 세 번 잔다고, 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오늘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갑인자라고 있어. 갑인자. 그래서, 얘들아, 자라는 거는 뭘까? 글자란 뜻이고, 그 다음에 개미년에 만든 금속활자. 그 다음에 갑인년에 만든 금속활자. 그래서, 개미자, 갑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물론 누구의 어머니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죠? 미자 이런 거, 인자 이런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주고 갈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사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발달해. 그래서 화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화차라고 해가지고, 이 화차는 뭐냐면, 불화살 있잖아요. 그거를 싣고 다니는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화차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게 신기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그 신기전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일종의 화약인데, 이 화약에다가 불을 붙여. 그러면 신기전은 로켓처럼 이게 날아가요. 날아가가지고 외적을 갖다가 이렇게 소탕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바로 뭐냐면 신기전이야.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신기전이라는 영화 굉장히 재밌거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되게 추천하긴 하지만 그 신기전에 나오는 스타일의 그런 신기전은 사실은 구라다라고 그렇게 봐야 돼. 왜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은 이게 신기전이라는 느낌보다는 거의 뭐 핵탄두에 가까운 그런 효과를 막 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영화 같은 신기전을 우리가 이 조선시대 초기에 가지고 있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본 땅도 우리 땅, 중국 땅도 우리 땅, 네, 그 난리나 몽골 땅도 우리 땅, 지구는 우리 땅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알았지? 어쨌든 간에 신기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때려준 애들이 있어. 자, 일단 누구를 때려줬을까? 그렇죠. 오덕들을 때려줍니다. 네, 일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좀 많이 때려줬고 그 다음에 네, 여진족을 토벌하는데 많이 썼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 군사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까지 기억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 조선이라는 곳은 어떻게 예술이 발달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조선이 예술이 발달한 그 스타일을 다가 보니까 이 두 가지 스타일을 얘기할 수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이 시기에는 양반 중심의 예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야. 그치?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평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삽질해가지고 자기네들 퍼먹기도 굉장히 바빠요. 그쵸?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엘레강스하게 예술을 발달시킨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양반이 거의 중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예술 생활을 많이 했었냐면
선비들이 예술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아느냐? 여보, 자기 말고 또 자기. 네, 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때 유행했던 자기는요, 분청사기라는 자기가 유행한다. 선생님이 분청사기는 고려 말에 나왔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 분청사기 같은 경우는 청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닌 그 딱 중간에 하늘색 비슷한 그런 도자기를 우리가 분청사기라고 그래. 근데 이 분청사기가 조금 더 발전하면 드디어 조선의 유명한 뭐가 나오는 거야? 백자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백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선비의 지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백자는 흰색이죠. 그러면 흰색이라는 건 청결하고 깨끗하다.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쵸? 근데 선비에 대한 지조를 표현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백자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림들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 그림, 자, 반드시 기억하고 간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사관수도라는 것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군자가 나와. 자, 보자. 고사관수도는 이거는 강희안이 그렸어요. 강희안. 그런데 시험 문제 고사관수도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어떤 선비들의 자, 뭐를 보여준다?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선생님이 요거 써준 거 고사관수도, 목류도원도, 사군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치던지 아니면 응가노트에 선생님이 그림을 다 갖다 놨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갖다 다 보셔야 돼요. 알았죠?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와. 고사관수도는 뭐냐면은 일단 절벽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을 갖다가 절벽에서 어떤 한 선비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아, 선비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그렸다 해가지고 우린 뭐라냐면 고사관수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강희안이 그랬다. 이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목류도원도는 누가 그렸냐면 안견이 그렸는데 이 안견이라는 화가가 이거는 목류도원도 할 때 여러분들 몽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몽키 할 때 그 몽은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들 목류도원도 할 때 몽은 뭘까? 꿈몽이야.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안평대군이라는 왕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얘기를 갖다 안견한테 이렇게 쏙닥쏙닥 얘기해 준 거야. 그때 안견이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그린 거야. 알았어? 그랬기 때문에 이 목류도원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가냐면 이것이 현실세계인지 이 그림을 보면 현실세계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이상세계인지 그러니까 이상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제 내 꿈속의 세계라는 거죠. 이거를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두 가지가 뭐를 이루고 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굉장히 어떤 꿈꾸는 듯한 그런 스타일의 그림이야.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시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대단한 문화유산이 뭐냐면 목류도원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가 측정이 불가능한 문화재가 몇 개가 있어요. 진짜 손꼽히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목류도원도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류도원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목류도원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왜 합니까? 네, 공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제 그렇죠. 멋있는 남자친구 사귀고 그다음에 예쁜 여자친구, 아이유 같은 여자친구 네, 사귀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목류도원도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 네,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가 있느냐? 네, 일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뭐 박물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한 개인이 이거를 소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도 목류도원도를 뭐 박물관 같은 데서 이걸 전시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개인한테 허락받고 그걸 빌려서 이렇게 전시하고 그런다는 거야. 이게 뭐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목류도원도 네, 우리 친구들은 절대 보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보면 더 졸려. 네, 이렇게 졸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친구들 졸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목류도원도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군자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선비들의 지조를 보여주고 있는 4개의 식물, 매, 난, 국, 죽, 네, 이거를 갖다 그린 거야. 알았어? 그래서 사군자라는 것은 매, 난, 국, 죽이야. 그래서 매화. 그 다음에 매화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이 화투를 좀 쳐보면 거기 매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네, 사쿠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냐면 난 알죠. 난 그치? 그 다음에 선생님 난 한번 쳐볼까요? 네, 선비처럼 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난, 네,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그림 알죠? 그 다음에
국화. 근데 죽은 뭘까요? 본죽일까? 아니겠지. 내 앞에 있는 PD 막 이래, 본죽 뭐 이러고 있어. 네, 지금 앞에 있는 PD 뇌가 없어요, 지금.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뭘까요? 대나무. 알았지? 대나무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누구를 보여주는 거다? 선비의 어떤 지조를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사군자다. 요거까지, 네, 기억을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그림까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네, 알아보고 갈 거냐면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 거야. 자, 일단 세종 임금 때 자, 박연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악을 정리하게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악이라는 것은 뭐라 했지? 궁중음악, 그치? 이걸 정리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종묘제례악이라는 게 있어요. 종묘제례악이라는 게 발전하게 돼. 그래서 종묘제례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종묘라는 것은 왕실에 있는 제사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낼 때 좀 우울하지 않게 네,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음악을. 그래서 빰빰빠바바 빰빠라바바바 빰빰빠바바 이건 서양식인데 바이올린인데 그러니까 빰빰빠바밤빰빰 가야금 튀기는 거야. 빰빰빠바밤빰빠바바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네, 종묘제례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때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성종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성종 때 악학괴범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악학괴범은 바로 뭐냐면 일종의 악보야.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노래들을 다 모은 일종의 악보. 그게 바로 뭐냐면 악학괴범이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한문학이 발달해요. 아무래도 한글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양반을 중심으로 한 한자 문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자, 뭐가 만들어지느냐? 동문선이라는 시집이 만들어진다. 이 동문선이라는 시집은 어떤 시집이냐면 네, 그렇죠. 한자로 만들어진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 그게 바로 뭐냐면 동문선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네,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고요.